Habemus Papam. La pace sia con tutti voi. I pray that he can bring everyone together and bring peace. There's so much unrest, and we just want peace. 네,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습니다. 추기명은 레오 14세로 미국 출신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전 세계인에 보낸 첫 강복 메시지에서 평화를 빌었습니다. 새로운 교황의 첫 메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Fratelli, sorelle carissimi, questo è il primo saluto del Cristo risorto, il buon pastore che ha dato la vita per il gregge di Dio. Anch'io vorrei che questo saluto di pace entrasse nel vostro cuore, raggiungesse le vostre famiglie, a tutte le persone, ovunque siano, a tutti i popoli, a tutta la terra. La pace sia con voi. 네, 관련 내용 중원대학교 종교문화재학과 특임교수인 김은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콘클라베 이틀 만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투표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이틀 날에 이제 네 번의 투표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제 네 번째에 선출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5년에도 베네딕토 16세 네 차례 하면서 이튿날 이제 선출이 됐고요. 2013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둘째 날 이렇게 선출이 돼서 결국 뭐 3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이렇게 이튿날 만에 이제 선출이 된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익숙해지셨겠습니다만 교황이 선출되면 저렇게 흰 연기가 굴뚝에 나오잖아요. 네. 이건 뭐 특별한 화학 장치가 있는 건가요? 화학 장치는 없고 이제 색깔을 이제 넣는데요. 그래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 선출이 안 되는 거로 하얀 연기가 나오면 선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색깔이 나오도록 이제 성분을 이제 타는 건데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건 갈매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흰새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갈매기였는데요. 이번에도 갈매기가 이제 앉아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2013년에도 콘클라베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이 됐을 때 갈매기가 앉아 있었어요. 한 40분 정도. 그리고 나서 흰 연기가 피어올라서 많은 분들이 갈매기를 성령에 비유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갈매기가 저렇게 날아와서 특징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뭐 성경에 나온 천사들이 주로 이게 날개가 있잖아요. 네. 갈매기가 뭐 그런 비슷한 상징이 아니었어요. 갈매기도 날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점에서 많이 비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임 교황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온 두 번째 교황이자 첫 미국 출신 교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5년생인데요. 이주민 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프랑스 이탈리아계고요. 어머니는 스페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뿐만 아니고 스페인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라틴어, 독일어도 능숙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를 했고요. 1982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페루 북서부의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임명이 돼서 교구를 이끌어온 그런 경력이 있고요. 202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추기경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는 그곳에서 보냈고요. 펜실바니아 빌라노바 대학교에 진학해서 네. 수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에 그 뒤에 이제 신학교로 종교의 길로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교황 선출 절차 뭐 따로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선거처럼 입 후보 절차가 없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냥 끊임없이 써내는 거잖아요. 누가 교황이 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계속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 대상에 들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틀째도 유력 후보로 부각이 되지 않은 네. 이것을 이제 다크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베네딕토 16세도 그렇고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유력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선출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초에는 아시아계,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선출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프리돌린 안봉고 배승구 추기경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강력하게 이렇게 예측이 되기도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예측됐던 그런 후보는 바로 피에트로 파놀린 추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놀린 추기경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레오 14세가 추기경으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콘클라베는 예측을 할 수 네.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도박 사이트에서 많이 네. 빗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참 인공지능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황 선출을 놓고 또 도박까지 한다니까 또 재미있네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신 지 이제 17일 만에 선출이 된 건데 전임 교황이 상당히 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분 아닙니까?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신임 레오 14세가 상당히 좀 큰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추기경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 옆에 뒀던 측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출 같은 경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런 평소의 행보를 잇는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프란치스코 교황보다는 오른쪽으로 약간 중도 성향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에 관련돼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레오 14세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베네딕토 교황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소한 복장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면서 착용하지 않았던 진홍색 모제타, 그러니까 어깨 망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레오 14세는 이제 선출되고 나서 이제 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검소하거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도적인 어떤 성향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포용과 어떤 화해의 철학 이런 것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어떤 분인지 레오 14세의 삶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투표 만에 새 교황으로 선출된 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 미국 시카고 출신이지만 지난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20년 넘게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주로 빈민가, 농촌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주교직에 올랐고 지난 2015년엔 페루 시민권을 취득해 페루의 프란치스코라고도 불렸습니다. 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지난 2023년 레오 14세는 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됐고 교황청 주요 조직 가운데 하나인 주교성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서도 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신중한 성향으로 알려진 레오 14세는 교황 후보자들 가운데선 중도파로 분류됩니다. 네, 자, 미국 사람입니다만 선교 활동을 주로 페루에서 했고 페루 국적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페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답니까? 사실 페루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굉장히 긴 국가입니다. 그런데 12세 이상 국민 중에 한 76% 정도가 2017년 기준으로 카토lik 신자인데요. 평소에는 레오 14세 교황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페루의 카야오 지역까지도 맡아서 이게 관리하게 됐는데 이 카야오 지역이 치클라요 교구에서도 7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머네요. 근데 2020년이면은 코로나19가 이제 창궐할 때인데 이때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700km를 가서 신자들을 이렇게 보듬고 관리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페루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 것도 평소의 모습이었지만 외진 곳, 따로 떨어진 곳도 직접 자기가 챙겨서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귀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0km를 직접 운전해서 간다는 건 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쯤 되잖아요. 네. 한번 가다가 정말 힘들었는데 2배에 가까운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교황 레오 14세가 바로 미국인 출신이라는 게 또 화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교황이 미국인 출신을 임명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초강대국 출신은 배제라는 암묵적인 금기,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세속주의의 최전선에 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금기시됐고 특히나 정치, 경제, 나아가서 군사 분야에서도 이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이 교황 선출은 미국 출신은 이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오랜 금기를 깼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지. 그럼 금기를 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레오 14세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페루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좀 벗어나 있었다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시카고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또 제3세계 상황도 잘 알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군사주의에 거리를 두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또 미 경제주의에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레오 14세가 이제 선출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포용적이고 또 중도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가장 스페셜리스트이면서도 제너럴리스트한 보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출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대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향에서 추기경만 나와도 잔치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카톨릭 신자 수가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또 청교도 성향이 가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고향 시카고는 이제 축제 분위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기를 이제 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이름 대성당에서도 이제 낮 미사가 진행 중이면서 축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민자 출신의 그런 다양한 종교인들이 이제 환호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새 교황의 탄생에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교황의 탄생에 바티칸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È un momento emozionante, non me l'aspettavo e in questa giornata di sole sento una grande energia in questa piazza. Spero che sia il grande successore di Papa Francesco. Well, I'm just hoping that the new Pope can help steer us in a good direction and run in terms of politics. You know, right now it's very complicated. So I'm just hoping that he's able to rekindle a good relationship with our president and like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so that we can start going into a good route, I would say. I'm just excited to be part of history and have the first American Pope that's also part of history is just very exciting and we're hopeful for what's to come. 네, 새로운 교황의 탄생에 전 세계 국가 원수들도 전부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레오 14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복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또 두 번째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를 했고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제 대화 협력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시카고 출신인 이제 자신의 그런 이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역사상 역사적인 날이다. 성스러운 임무를 시작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평가를 또 이제 바램을 같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강하게 환영하면서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정작 레오 14세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좀 배치되는 것도 없잖아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 가정인데다가 이제 페루의 추기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좀 입장차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뭐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수단 내전과 같은 곳곳의 어떤 분쟁 지역에 관련돼서도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이 또 기대이자 관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제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또 조율이 될 것인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임금과 인간적인 노동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나 인간의 권리들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우려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 차가 있을 거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종교의 수장일 뿐인 교황의 선출에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거는 다른 종교와 달리 어떤 세계적인 이슈, 네. 또 의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발언을 해왔다는 겁니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발언들이 세계 여론과 또 이제 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 경제, 군사 일변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적절하게 좀 제어해주면서 또 이제 여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균형추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많은데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이익에 상관없이 네. 해줄 수 있는 곳이 이제 카톨릭, 그 중에서도 교황의 역할이다라는 점, 또 지금 현재 너무 경제주의가 있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 네.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꾸준히 발언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는 곳이 이제 교황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 단지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 관심사만은 아니다라는 점, 또 이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또 이런 공신력과 권위가 이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신임 레오 14세 교황,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수도의 총장으로 선출돼서 이제 12년간 재임하면서 2002년, 2003년, 2008년, 2010년 이렇게 4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회가 이제 한국에 이제 진출한 지 25년을 축하하면서 2010년에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회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자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레오 14세가 선출됨으로써 네. 한국에 대한 인연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는 2027년에 레오 14세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 대회 차기 개최지를 한국으로 2027년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세계 청년들의 축제로서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청년대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당연히 레오 14세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결정한 내용을 또 레오 14세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도 아마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세계 젊은 청년들한테 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관심 사항이 되겠고,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에 하지 못했던 일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와서 과연 북한을 방문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돼서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이 교황을 뽑는 절차 콘클라베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이 영화 콘클라베가 개봉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이번에 처음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주기경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예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하고 영화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콘클라베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작품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영화 홍보 내용을 뭐 기존의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서 음모론, 그리고 정치적이었던 야욕 이런 것을 많이 부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정치적 야욕과 야심을 위해서 콘클라베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뭐 베네딕토 교황부터 지금 레오 14세까지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선출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모가 판치는 콘클라베는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이해를 위해서는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먼저 보시고 콘클라베를 보시면은 왜 저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에서 좀 알 수가 있겠고, 또 물론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 세계, 전 인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방향이 좋을까라는 이제 어떤 논쟁인 것이지 사심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감안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교황을 먼저 봐야 되는군요. 네, 두 교황이 이제 입장차가 있어요. 약간의 전통주의하고 그것을 좀 벗어나가지고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두 입장차가 있는데, 거기는 뭐 정치적인 어떤 논리와는 상관없이 서로는 다르지만 나중에는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종교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정치권에도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교황 먼저 보시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네, 자, 레오 14세 앞으로 교황 즉위 전까지 남은 절차가 좀 있죠? 일단은 레오 14세는 9일 날 바티칸 시스타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12일에는 세계 언론인들과의 첫 공식 만남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즉위식이 이렇게 열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행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교황의 탄생을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